이 시간에 강의해드릴 사진가는요, 세바스티앙 샬가도입니다. 지금까지 강의해드렸던 많은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은 다 사망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세바스티앙 샬가도는 물론 나이는 굉장히 많죠. 1944년생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올해가 77인가 78 정도 되는 원로 사진가면서도 아직도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역 사진가가 세바스티앙 샬가도고요. 이 세바스티앙 샬가도도 매그남에서 15년 동안 활동했던 매그남 소속 사진가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매그남에 들어가기 전엔 그 앞에 감마라는 데서 활동을 했고요. 자기 말만 따라 감마에선 자기가 사진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매그남에서는 굉장히 많은 걸 자기한테 줬다. 그리고 이제 매그남에서 나와가지고 아마존에스인가 그런 이름을 붙여서 자기가 그런 회사를 설립을 해서 거기서 활동을 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 세바스티앙 샬가도는 굉장히 현존하는, 그다음에 우리들한테 많은 또 영향을 주는 그런 사진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바스티앙 샬가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세바스티앙 샬가도는 1944년 브라질 아이모레스라는 데서 태어난 데입니다. 그래서 상파울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요.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농업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요. 귀국을 하려고 자기네 나라로 브라질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입국 금지가 돼 있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학생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좌익 학생 운동을 했던 주모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체제 인사로 분류가 돼가지고 자신의 나라에 돌아갈 수가 없게 돼요. 그때 유학을 갈 때 아주 어린 시절에 만난 여자친구가 이제 결혼해서 부인이 됐는데, 레일리아라고 이 세바스티앙 샬가도의 사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부인이거든요. 우리가 아까 시작 단계에서 보여줬던 요 얼굴이 이 부인 레일리아입니다. 그다음에 요게 오른쪽에 이 머리가 하나도 없는 이 양반이 세바스티앙 샬가도고요. 그래서 이 레일리아는 이 자기 남편의 사진적인 인생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줬던 그 부인이 이 렐리아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부부가 동시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졸지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프랑스에 정치 망명을 합니다. 정치 망명을 해서 프랑스 국적을 획득해가지고 프랑스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국제 커피협회인가에 취직을 해요. 그래서 이 커피 재배 생산국이 대부분 다 후진국, 특히 아프리카 같은데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커피 재배법이라든가 농사에 관련된 그런 세미나나 이런 걸 해주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자주 방문하게 되면서 이 아프리카하고 세바스티앙 샬가도의 인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970년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세계은행을 위한 아프리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사진가로 전향하면서 거의 30여 년을 아프리카를 수시로 방문해서 아프리카하고 세바스티앙 샬가도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제커피협회의 업무로 커피 재배를 도우려고 방문했다가 가뭄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인들의 그 실상을 보고 그때 이 레일리아가 카메라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바스티앙 샬가도는 카메라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었던 사람이었고, 당시까지만 해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가뭄이나 이런 거에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레포트를 쓴다든가, 보고서를 써야 있는지 몰라도 자료 사진 목적으로 부인이 갖고 있던 게 펜탁스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펜탁스 카메라를 빌려가지고 사진을 담기 시작하면서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세바스티앙 샬가도가
사진에 관심을 가진 그런 동기가 된 거고, 그래서 1973년에 직업 사진가로 전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국제 커피협회에서 일하면서 굉장히 돈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경제학 박사니까요. 근데 나중에 그 뭐 자기 아버지 그 저기 있어 제니시스라는 그 영화를 만든 게 있어요. 아들이 저 감독을 맡고 세바스티앙 샬가도가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주연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 제니시스라는 그 촬영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든가 촬영의 에피소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신의 고향에 그 방문해가지고 하는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거기에 이제 세바스티앙 샬가도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공부를 잘하던 아들이 또 아니었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 보면 자기가 좀 신기할 정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그 박사 학위를 땄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아무튼 그 거기 있으면서 사진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진이 굉장히 사진의 매력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커피숍에서 일을 해야 될까 아니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사진을 발견했는데 사진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하고 고민하는데 그때 나이가 29살인가 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9살인가 그걸 가지고 부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부인 렐리아한테 상의를 했더니 그 부인이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해라 라는 식으로 아주 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모았던 뭐 많지도 않은 돈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 전부 다 카메라 장비부터 암실 장비를 몽땅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니죠. 카메라 사용법이나 암실은 독학으로 해갖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어떤 식의 사진을 찍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벌써 방법론은 목적은 정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장비를 투자해서 근데 그때 이제 커피협회를 포기한다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부기야 영화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 그리고 사진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사진을 가지고 자기가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런 불안감 이런 걸 다 안고 아주 큰 결심을 내려서 사진으로 전향을 해서 이 사람이 촬영하고자 했던 게 노동, 기아, 빈곤, 전쟁 이런 걸 테마로 해서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촬영하는 이런 형태로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샬가도, 이 세바스티앙 샬가도의 사진은 현대 다큐멘터리 사진의 진정성과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큐멘터리 사진을 예술 사진으로 한 차원 승화시킨 그런 사진가가 이 세바스티앙 샬가도다. 물론 세바스티앙 샬가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알아보는 뭐 지난 시간까지 알아봤던 모든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이 거의 비슷한 목표를 이루었던 그런 사진가들이고 그런 사진가 중에 한 사람이 세바스티앙 샬가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암실에 투자하는 시간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암실에서 작업하면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그러니까 촬영과 마무리까지도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진가가 이 세바스티앙 샬가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촬영을 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앞부분에 표지에 그 세바스티앙 샬가도의 사진을 봤지 않습니까? 이 민머리잖아요. 머리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한참 활동할 때, 젊었을 때 사진을 처음 시작할 때는 금발의 아주 장발이었어요. 수염도 굉장히 길었고, 금발의 장발이어서 원주민들 사이로 들어가면은 뭐 예수라는 그런 뭐 호칭도 들을 정도로 이 금발머리의 장발이었는데 이 사람이 노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원주민들 아프리카나 뭐 이렇게 이 사람이 주로 찾아다니는 거는 굉장히 산간오지에 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뭐 자기가 촬영차를 몰고 가고 이러다 보면 이질감이 생기고 그 사람들하고의 거리감이 생기니까 이 사람은 촬영을 가면 그 사람들하고 동화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 그 사람들이 걸어가면 같이 걸어가고 하는 이런 생활을 하다가 길거리에서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하고 수염을 기르고 있다 보니까
각종 벌레들이 자꾸 달라붙어 갖고 잘 씻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원활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수염도 다 깎고 머리털까지도 확 밀어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진 자체가 다 테마 위주의 사진입니다. 그게 뭐 정답일 수가 있어요. 사진의 방향이. 근데 한 가지 테마를 최소 평균으로 따지면 짧게 1, 2년, 뭐 2, 3년 한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6, 7년 정도 한 가지의 테마가. 그래서 이 세바스티앙 샬가도를 대표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한 8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세바스티앙 샬가도 하면 떠오르는 그 대표적인 작업이 이 워커스라는 게 이게 아주 세바스티앙 샬가도를 대표하는 그런 건데요. 이 작업을 위해서 1987년부터 1993년까지 7년 동안의 그 엄청난 그 일정으로 소화해낸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중국, 인도, 소련이라는 나라는 지금 없어졌고, 뭐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러시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 국가 소련 연방이 붕괴되고 이제 러시아의 원래 이름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소련,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쿠바, 브라질, 미국 이런 전 세계 26개국에 흩어져 있는 그 40에서 50개의 그런 작업 현장, 그러니까 그 수공업 현장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거길 직접 방문해서 촬영을 하는 대역정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워커스인데, 이 사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금강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살가들 사진에서 가장 대표적인 쉐라 펠라다의 금강 광산에서 찍은 사진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4주를 여기서 머물렀다고 얘기하고요. 처음에 촬영을 하러 들어갔을 때는 무슨 뭐 첩자 보듯이 굉장히 따돌림을 많이 당했대요. 경계심이 굉장히 심해갖고, 그러다가 그게 어떻게 오해가 풀리면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적극적인 협조나 이거 동참으로 아주 세계적인 대작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4주 동안 이 금강강선을 보내면서 매일 매일 수많은 사다리를, 지금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고요.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중요한 부분만 헝겊 하나로 가리고 그냥 맨몸으로 여기를 올라다니면서 저기서 흙을 파가지고 올라가서 금을 또 추려내고 하는 걸 해낸데, 거기서 이제 금만 나왔다 그러면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박이 되는 건데, 그런 그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린 이런 장소라는데요. 그래서 그 200m나 되는 이 구덩이 밑에까지 내려가서 손바닥만한 땅에서 금을 찾는 강부들 사진을 4주 동안 5만 장 이상 찍었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뭐 디지털 카메라도 아니고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4주 동안 5만 장이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촬영량입니다. 디지털 사진이라고 그러면 뭐 그 정도야 충분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필름 사진은 그렇게 찍기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만큼 찍을 거리도 많았고 엄청나게 몰입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의 그 노동의 흔적의 모습에 가장 극치를 보여주는 이런 형태의 사진이 이 세바스티앙 샬가도의 이 워커스에 나오는 그런 사진적인 힘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중세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모습의 사람들의 흙을 이게 채취해갖고 목에다 걸고 지금 올라가면 또 그걸 또 이렇게 목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사금 채취하듯이 뭐 이렇게 흙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어 내갖고 금가루를 찾아내는 거겠죠. 이런 일들을 이 금맥을 찾기 위한 그 욕정 하나로 이런 일들을 소화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기가 막힌 앵글로, 기가 막힌 상황으로 담아낸 사진가가 이 세바스티앙 샬가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공간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노리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마찰이나 충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부터 해갖고 하여튼 리얼한 모습의 이런 금강의 생활상을 4주 동안 있으면서 찍어낸 그런 사진가가 이 세바스티앙 샬가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사람은 지금 이것도 금강의 그 모습 같고요. 오른쪽에 이거는 뭐냐면
이라크하고 쿠웨이트하고 어디하고 이게 전쟁이 일어난 이라크하고 그죠? 이라크하고 쿠웨이트가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다가 이라크군이 쿠웨이트를 점령했다가 그 연합군이 들어왔는지 하여튼 철수하면서 이 쿠웨이트의 유전에 다 불을 지르고 가죠. 아주 그 나쁜 짓을 하고 가는데 이 유전에서 불이 나니까 그게 보통 불이겠습니까? 끄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 여기 지금 앉아 이렇게 축 처져 있는 이 사람이 호주인가 캐나다인가 어디 그 소방관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주러 온 거죠. 근데 온 그 저 기름을 다 뒤집어 쓰고 불을 끄기 위해서 뭘 막아야 되니까 그걸 끄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하고 있고 지쳐 있는 이런 모습들을 뭐 세바스티앙 샬가도도 안 봐서 그렇지 이걸 찍는 동안에도 이 사람 못지않은 그런 기름을 뒤집어 썼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유전에 불이 나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장면을 아주 기가 막힌 장면들을 잡아낸 그런 사진가가 이 세바스티앙 샬가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거 이외에도 이렇게 이게 지금 생선 머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노동 현장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고 있는 이런 노동자들의 모습, 수공업으로 일하고 있는 온몸으로 때우는 이런 노동자들의 모습을 담아내는 이런 워크스가 이 세바스티앙 샬가도의 가장 대표적인 또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하고 아프리카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인간적인 관계가 있는 동네라고 얘기했고요. 르완다에도 굉장히 친분도 많았고 그래서 2007년에 아프리카를 출판해요. 아프리카라는 사진집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아프리카 사진집의 표지인데요. 30여 년 동안 40회 가까이 거의 1년에 한 번 꼴이 넘는 거죠. 거의가 매년 가서 또 1년에 2번 간 적도 있고 40회 가까이 르포르타 작업을 한 내용을 모아갖고 아프리카라는 사진집을 출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내가 아프리카를 찍어야 되겠다로 해서 테마를 설정하고 뭐 몇 년을 투자한 게 아니라 30여 년 동안 굉장히 긴 프로젝트다라고 또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동물, 그 다음에 풍경, 또 그 속에서 원시적 느낌을 간직한 사람들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순수한 마음과 미래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던져준 사진집이 이 아프리카고 또 아프리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베르니스 비숍 같이 이 기아에 허덕이는 인도 사람들 이런 모습도 촬영해서 그 사람이 유명해졌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아프리카도 가뭄, 기아 이거에는 아주 또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 물이 안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공익 광고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막 이러는 게 있는데 뭐 그렇게 아주 험하고 자연의 피폐 자연에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환경들이 이 아프리카라는 곳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곳인데 그런 모습들을 이 세바스티앙 샬가도로 30여 년 동안 아주 굉장히 냉철한 판단으로 담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아프리카 사진 전시하는 공간에 또 세바스티앙 샬가도 모습인데 그래서 코끼리의 그런 모습이 이 자연의 힘을 느껴지게 만드는 이런 형태의 사진들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작업한 게 제니시스라는 그런 작업인데 거기에서도 이런 자연의 힘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주 담뿍 담긴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요 코끼리 행렬에 이런 아주 힘 있는 사진이 이 세바스티앙 샬가도의 사진적인 힘을 느낄 수 있는 그 역동적인 사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그런 생활 모습, 이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풍속 같은 것도 워낙 이 사람들하고 가깝고 친하다 보니까 훨씬 더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촬영이 가능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작업을 추구하는 경우가 우리가 데이비 시모아 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형태로 작업하는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사진 강의 후반부에 나올 데이비
데니 라이올이라는 사람이 또 그런 참여자적인 목적의 그런 다큐멘터리 아주 대표적인 사진가인데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 자기가 찍고자 하는 공간의 사람들하고 같은 그 감정이입이 돼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촬영한 사진가도 또 세바스티앙 샬가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것도 이제 세바스티앙 샬가도 하면 여기 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가뭄이 심하고 또 모래바람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굉장히 좀 힘들고 지쳐 있는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의 그런 좀 인간적인 감정을 건드리는 듯한 이런 형태의 사진들부터 해갖고 요것도 지금 제가 알았었는데요. 이게 지금 이 난민 수용소인가 그럴 거예요. 난민 수용소인가 그래가지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그런 그 아픔이 이 라이팅이나 이런 먼지 같은 게 보이면서 훨씬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원주민 아이들이 뭐예요, 먹을 걸 찾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장면의 사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바짝 말라버린 엄마의 젖이라도 먹겠다고 갈비뼈가 앙상한 아기들이 지금 엄마의 품에 매달려 있는 이런 그 아주 그 가뭄과 기근과 그 삶의 고통이 한 장의 사진에 그냥 한 방에 나올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사진. 그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그 먹지 못해 갖고 진짜 우리말로 피골이 상접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의 지금 몸무게를 체크하고 있는 거죠. 이 아프리카의 그 암담한 상황이 그냥 한 장의 사진으로 다 담겨져 있는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이런 형태의 사진이 이 세바스티앙 샬가도의 그 아프리카라는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은 그 거의 대부분이 테마 위주의 작업들을 많이 했다라고 그랬는데, 워커스 이외에도 인간의 손, 또 엑소더스, 그러니까 그 전쟁, 그 다음에 가뭄 이런 거에서 인구 대이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이동들이 있어요. 그런 형태의 테마를 가지고 또 몇 년 동안 작업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테마 사진의 아주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가장 지금 현재까지의 마지막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제니시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제니시스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재창조라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바스티앙 샬가도가 사진으로 입문해가지고 지금 계속 그때까지 찍어온 사진이 이 사람한테는 그 서민들이나 이 전쟁의 아픔, 그 다음에 자연재해의 고통 이런 걸 알림으로 해가지고 그런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평생을 찍어온 사진 자체가 희망보다는 절망이 너무 너무 강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까도 봤듯이 아프리카 같은 데서 그 기근 그런 모습도 그 아픔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모습이지만,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은 게 르완다에서 후투족하고 치투족인지 투치족인지 자기들 그 종족 간에 인종 학살 전쟁이 일어나면서 인종 학살이 일어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고요. 그런 아수라장에서 자기하고 굉장히 친한 그 아프리카 친구도 또 거기에 휘말려서 죽고 그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도 직접 봤고, 그 다음에 보스니아 내전이라고 옛날에 그런 체코슬로바키아 그 연방 국가에서 공산주의가 해체되면서 각각 독립했는데, 거기에서도 또 슬로바키아인가 해가지고 보스니아 내전이 일어나면서 거기서도 또 인종 간의 갈등, 학살, 사살, 이런 아주 인간으로서는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만한 그런 엄청난 그런 저걸 보면 전쟁이나 고통을 보면서 자신의 사진에는 희망이 없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절망만 있고 진짜 속이 미식겁고 더 이상 사진 찍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많은 게 다 싫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고향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까 젊었을 때 자기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가 정권이 바뀌고 자신들하고 같이 운동을 했던 운동권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게 풀려서 자신의 고향에 돌아갈 수가 있었는데 몇십 년 만에 고향에 들어가 보니까 우울창했던 그 사람이 아마존 지역에서 태어난 것 같은데요. 우울창했던 자연이 그냥 황폐화돼 버린 겁니다. 그냥 막 나무도 다 잘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나 이런 거하고 완전히 잘못된 상황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의욕을 잃었는데 그때 부인이 여기다가 수목 사업을 하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걸 장기 플랜으로 수목 사업을 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자료로 텍스트로 올려놓겠지만 편집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그 2050년인가 하여튼 굉장한 그 장기 프로그램으로 이 수목 사업 작업을 하고요.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근데 그걸 이제 세바스티앙 샬가도가 그 가족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무를 심어 놓고, 그러니까 부인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이 부인은 원래 음악을 전공했는지 그랬다가 이 세바스티앙 샬가도의 사진집이라든가 이런 편집, 그 다음에 그 매그넘 같은 그런 그 사무실을 만들어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무실 운영부터 해서 그 다음에 샬가도가 테마를 설정하는 거에 따른 기본적인 제안이나 의견 설정, 하여튼 이런 사진의 방향, 방법, 이런 것까지 다 그 샬가도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는 이런 아주 핵심적인 멤버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건축학도 전공하고 디자인도 직접 하고 사진 셀렉트도 자기가 하고 뭐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진은 샬가도가 찍지만 그 전후 작업은 전부 부인인 렐리아가 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세바스티앙 샬가도한테 부인 렐리아는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 사진 파트너 겸 인생 그 동반자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렐리아인데, 하여튼 그땐 부인이 그렇게 제안을 해서 수목 사업을 하고, 원래 자기가 활동 무대가 유럽이니까 거기 나가서 또 사진 찍고 정신없이 살다가 10년 만인가 뭐 또 돌아와 보니까 그 조그맣던 묘목들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숲이 울창해진 걸 본 거예요. 근데 뭐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굉장히 시행착오도 많고 묘목들을 심었는데 죽고 뭐 이런 걸 갖다가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거기 땅에 적응할 수 있는 나무들을 심고 수명이 강한 놈들 심고 해갖고 울창한 숲이 돼갖고 제가 알기로는 그쪽이 지금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정도로 아주 울창한 수림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 작업이 끝나진 않은 거고. 그래서 하여튼, 그걸 보고, 그 보스니아 내전이나 그 다음에 르완다의 그런 그 인종 학살 장면에서 지치고 사지를 포기할 만큼 충격을 받았던 세바스티앙 샬가도가 그 울창해진 숲을 보고 거기서 희망을 찾고 그 프로젝트로 제니시스라는 프로젝트를 설정해서 이것도 굉장히 오랜 세월 작업,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한 7, 8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니시스라는 그 사진지 이게 우리나라에도 2014년인가 10 몇 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잠깐 들어왔을 때 때마치 타이밍이 딱 맞아갖고 그 세종문화회관 갤러리에서 해서요. 제가 갔는데 이 제이스 엄청나게 큰 책이 있더라고요. 엄두도 못 냈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조그만 책은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이거 지금 그 자기 사진집을 보고 있는 샬가도의 모습인데요. 여기에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다큐멘터리 사진가인데 풍경 사진가로 전향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다큐멘터리 사진가가 풍경 사진가로 바꿨을 때 사진의 장르가 바뀌었는데 제대로 나오겠느냐, 여기에 또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사진의 그 찍고자 하는 목적이나 방법은 같기 때문에 장르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문제될 건 전혀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사진가가 촬영하고자 하는 목적만 제대로 설정된다라고 그러면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 또 이렇게 이게 이 아마존에서 굉장히 유명한 또 얼마 되지 않는 원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세계하고 단절된 공간에서 사는 그런 원주민들의 그런 아주
깨끗하고 맑은 모습의 원주민들하고 그 지구 곳곳에 펼쳐져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이런 사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5, 6년, 6, 7년 전 정도 되네요. 자기가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지구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50%는 원래 그 상태로 남아있더라라는 희망을 봤다라는 거고,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을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절망만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런 형태의 사진 작업이 제니시스다라는 거고, 이 세바스티앙 샬가도가 보여주고자 했던 게 그런 메시지를 담은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래서 세계 전역에 퍼져 있는 국립공원이라든가 이 절경을 지니고 있고 원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장소를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대장정에 마무리를 했던 그런 사진가의 사진이 이 세바스티앙 샬가도의 사진이 이 제니시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상황에 직면해 갖고 굉장히 고생들 하고 있는 것도 뭡니까? 이 지구 자체가 지금 제가 어디서 신문인가 이렇게 잠깐 봤는데 70년 만에 이렇게 초토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발에 이 지구 자체가 아주 속된 말로 개박살이 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를 우리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좀 경각심을 갖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 동물들은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동물들은 남극에 빙하가 녹고 북극에 빙하가 녹아서, 그다음에 기후 변화로 매년 지금 몇 년 전부터 매년 이상한 기후를 굉장히 우리들도 지금 고생하고 있고, 또 코로나라는 이상한 병균이 돌면서 어마어마한 고생들을 감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아직 늦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말에 늦었다 할 때가 빠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일에 동참을 해서 보여준다라고 그러면, 우리 세바스티앙 샬가도가 찍어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 지구의 아름다움의 이런 모습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우리 후손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지구에 공존하는 인간과 동물과 자연의 모습을 담아낸 이런 대작업이 제니시스고, 인간의 희망을, 지구의 희망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세바스티앙 샬가도의 제니시스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이 세바스티앙 샬가도는 휴머니즘의 사진이라고 지금 이 제니시스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전 사진들은 진짜 인간의 악랄함, 인간의 독함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전형적인 보도사진 형태라고 본다라고 그러면, 이 제니시스는 그렇지가 않고 이 인간의 그런 사랑과 감정을 건드려 놓은 이런 사진이고요. 이 사람은 많은 사진 대가들이 주장했고 말했던 것처럼 언어다, 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어고 글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말이 틀리고 문화가 틀려도 사진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공통된 감정은 불러낼 수 있는 게 사진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그걸 아주 확실하게 보여줬던 게 우리가 전에 배웠던 인간가족전 더 패밀리 오브 맨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찍은 제니시스나 이 세바스티앙 샬가도가 했던 그런 지금 그 전까지의 사진들이 다 그런 형태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언어기 때문에 이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한 장소에 여러 번 가봐야 된다. 그래야 글도 잘 써질 수가 있고 말도 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로 얘기한 게 뭐냐면,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사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 그러니까 사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을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가 완성된 사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을 세바스티앙 샬가도는 몇 번 자주 많이 가봐야 말도 늘고 글도 늘어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신비함을 아주 극렬하고 치열하고 잔혹한 그런
보도 사진을 했던 세바스티앙 샬가도가 이런 절망에서 희망을 보는 제니시스라는 대작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 동기가 이런 데서 나왔던 거고, 이런 면에서 우리도 다 좀 이런 면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사진이 우리가 더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뭐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것들이 예술 사진이 뭐 이래가지고 현대인들의 심리 묘사나 갈등 이런 거보다는 좀 더 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세바스티앙 샬가도 같은 사진이 현시에 우리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진짜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본다는 얘기죠. 그런 걸 느끼면서 여기서 하여튼 그 평생 29살부터 지금 몇 년이에요. 거의 지금 50년을 사진을 하면서 그 50년 동안에 한 8가지의 그런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자신의 사진을 표현했던 그런 아주 대사진가 세바스티앙 샬가도고, 가장 마지막에 작업했던 게 인간한테 희망을 주는 자연을 보존하자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진의 대표적인 게 제니시스다. 그래서 이 제니시스를 만든 세바스티앙 샬가도에 대한 사진적인 철학을 우리는 좀 더 가슴 깊이 새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